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영상 처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중앙가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가 필터는 영어로는 미디엄 필터라고 불리고 저희는 영상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높은 수준의 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지의 잡음 제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간값 필터라고 하는 것 역시 매트랩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트랩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여기에서 midFilt2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2차원 중앙값 필터 적용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중앙값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midFilt2 i는 이제 i가 입력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든 이미지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중앙값 필터링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다음 줄에서 n by n으로서 필터의 이제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 by n 이웃에서의 중앙값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패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준비해온 이미지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가 중앙값 필터가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3x3 필터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행이 3, 열이 3인 필터를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강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칸의 경우 저희가 채워 넣고 싶어하는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의 크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x5가 이게 이미지라고 봤을 때 결과값도 5x5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근본적인 크기 자체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값 필터를 적용을 할 때는 인접한 픽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접한 픽셀이라는 것은 3x3은 홀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딱 들어가면은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접한 픽셀이 총 3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바꿀 수 있는 값의 경우에는 2x2 위치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요. 결과만 먼저 보시자면 해당 위치 2x2라고 하는 위치의 값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적용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값들을 일자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보게 되면은 3x3, 즉 총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필터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중앙의 값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는 총 9개 중에서 중앙의 값인 다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값인 이 3의 값을 아까 말씀드린 2x2 위치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값 필터의 적용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필터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그대로 이동하면서 즉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서 그 다음 값인 3 옆을 이 2x3이라고 하는 위치를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필터를 예를 들어 1x1 위치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1x1이 필터의 중앙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패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변 이미지에 임의로 수를 채워 넣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패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패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뭐 이 주변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로 패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미지 주변에 0을 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1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대칭으로 채운다거나 그대로 복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코드를 구현할 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과정에서는 이제 필터가 홀수였잖아요. 즉 3x3 아니면 5x5, 7x7 이런 홀수 필터들은 원하는 픽셀이 필터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지도 않고 되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 필터의 경우에는 중앙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짝수 필터의 경우에는 최대한 중앙에 있으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중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 조금 더 칸을 더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까 보셨던 이미지에서는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이미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중앙에는 없으니까 굳이 치우치는 방향을 정해준다면 왼쪽 위로 치우쳐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아래에 한 칸씩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짝수 필터의 경우에는요. 네,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코드는 입력 이미지를 받아서 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고 그 노이즈를 아까 말씀드린 중앙가 필터를 이용해서 없애는 그러한 코드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한 코드이고요. midFilter2 cust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직접 만든 것인데요. 그 제가 만든 midFilter2 함수랑 기존에 있는 midFilter2 함수랑 각각 실행을 한번 해보고 동일한 값을 갖는지까지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알고리즘이 맞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로는 원하는 픽셀, 즉 원하는 지점을 필터의 가운데에 두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을 하여서 그 필터의 값들을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중앙의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식 다큐멘테이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자로는 최대 3개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력 이미지, 이거는 필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필터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 인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드, 즉 추가를 할 때 어떤 거를 추가할지에 대한 옵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에서 구현할 때는 인자를 3개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자를 3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수를 구성을 하였고 이 나진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이 나진은 이제 해당 함수가 받아들인 인자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값을 3개를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은 나진이 3이라는 값이 되면서 케이스 3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른 경우로 이렇게 인자를 2개만 입력했을 경우에는 케이스 2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만 입력이 되었을 때는 케이스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변수로서 지정을 해주고 입력된 이미지의 사이즈라는 변수를 새로 설정을 해줍니다.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된 이미지의 크기를 반환을 해주고 그 값을 그대로 해당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필터의 m by n, 즉 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된 필터 사이즈의 첫 번째 값인 m이라고 하는 변수에 반환을 하고 마찬가지로 n에는 필터 사이즈 2, 열의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 문으로 묶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인 인자들의 값들을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주고 이 함수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새로운 변수에 적용을 해주는 작업만 해줄 뿐입니다. 케이스 2에 이 내부를 보시게 된다면 디폴트 값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끝나게 된다면 입력된 인자 수에 따라서 디폴트 값도 정해주고 입력된 데이터의 값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중앙값 필터를 적용하고 나서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미리 설정해 줍니다. 입력 이미지랑 같은 크기의 제로 행렬을 미리 생성을 하여서 이게 사전 할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함수의 동작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드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장자리의 값들은 필터가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벗어나는 것 때문에 어느 경우에서든 패드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적용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행 관련해서는 먼저 m, 즉 행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고 왼쪽으로는 얼만큼을 패딩을 시킬지 오른쪽으로는 얼만큼을 패딩을 시킬지를 미리 여기에서 변수로서 저장을 해둡니다. 마찬가지로 열에 관련해서도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따져서 위로는 얼마나 패딩을 시킬 것인지 아래로는 얼마나 패딩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패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보셨다시피 패드에도 옵션이 있었잖아요.
네, 다큐멘테이션에서 패드 옵션, 채우기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로스, 디폴트 값이고 영상을 0으로 채웁니다. 시메트릭, 영상을 경계에서 대칭적으로 확장합니다. 인덱스, 입력 이미지의 클래스가 더블형이면 영상을 1로 채우고 더블형이 아니면 0으로 채웁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함수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패드 옵션을 받아서 제로스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스를 통해서 패드가 된 이미지의 크기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 위치에다가 원래의 이미지를 채워 넣게 됩니다. 케이스가 인덱스드일 때는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더블형일 때만 1을 채우고 그 외에는 제로랑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먼저 입력된 이미지에 자료형이 더블형에 맞는지를 if문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맞다면은 on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패딩 작업을 거친 이미지의 사이즈를 미리 on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행렬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제로스로 행렬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지를 원래의 위치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시메트릭일 때는 대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를 하였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이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패딩의 방법은 원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패딩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원래 값들을 위로 한번 접어주고 아래로 한번 접어서 복사를 해주고 그렇게 복사된 1, 2, 3, 1, 2, 3, 4, 5, 6, 4, 5, 6을 다시 한번 좌로 한번 복사, 우로 한번 접어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대칭이라고 하는 패딩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해 둔 것입니다. 해당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패드가 종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막상 이렇게 패드 작업만 실시하게 되면은 필터의 값 중에서 중앙값을 걸러내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필터의 중앙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먼저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다른 경우로 구현을 해 두었는데요. 이 이유가 다큐멘테이션에서 나옵니다. 먼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이 정확하게 딱 가운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3 x 3일 때는 9개 중에서 5번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짝수일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 2 x 2일 때는 값을 똑같이 정렬을 합니다. 그럼 1458이 되는데 딱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가운데는 2.5번째 인덱스잖아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인덱스랑 세 번째 인덱스, 즉 2.5번째 인덱스의 양쪽 값들을 더해서 나눠주는, 즉 평균을 낸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458의 두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가 중앙값의 양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잖아요. 그 인덱스의 값들인 4와 5를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정수일 텐데 그 정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소수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테이션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앙값은 4.5가 나오는데 미드필트에서는 소수부를 버리고 4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버린다. 이게 이제 영어 다큐멘테이션에서도 discard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림 혹은 반올림의 작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림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코드에서는. 네, 어쨌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중앙값을 뽑기 위한 인덱스들을 미리 뽑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입력된 이미지였잖아요. 입력된 이미지의 사이즈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은 행이 되겠죠. 그래서 행은 첫 번째부터 이미지의 총 행 길이만큼 반복을 할 것이고 1부터 입력된 이미지의 열만큼 또 반복을 하여서 이제 열을 돌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작업은 이미지에서 봤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돌고 그 다음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돌고를 반복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횟수 곱하기 이 횟수를 해주게 된다면 이미지의 전체 크기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필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벡터화를 이용해서 패딩된 이미지의 필터 크기만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리쉐이프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일자로 쭉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벡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의 값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이렇게 리쉐이프를 해주는 과정을 방금 말씀드린 이 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이미지 필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해당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형태를 sor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이미지를 이제 아까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중앙값의 인덱스를 이용을 하여서 해당 값들을 반환을 해서 결과값의 이미지를 담을 변수에 i, j, 즉 지금 작업을 처리를 하고 있는 인덱스의 위치에다가 해당 중앙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모든 픽셀만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애프터 이미지를 반환을 해줌으로써 중앙값 필터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코드를 보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입력 이미지입니다. 내 매트랩은 먼저 피규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 쇼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변수 i가 이제 완전 최초에 입력된 이미지인데 크기가 242바이 308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정수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텝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피규어 1에 이렇게 동전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미지의 노이즈를 솔트 앤 페퍼라고 하는 노이즈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j라는 변수에 값이 나오는데요. 이 해당 값들이 i와 j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기가 다르게 되네요. 4x8에 해당하는 이게 원본 이미지의 226이라는 값이 4x8에 보시면 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원본 이미지랑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랑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노이즈가 적용된 이미지 역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를 만들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하고 보니까 확연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J라고 하는 노이즈가 적용된 이 이미지를 노이즈를 제거하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dFilter2라고 하는 함수에 넣을 이미지, 즉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은 필터의 크기입니다. 저는 의미로 6x8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패드 옵션으로는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옵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iMedian이라고 하는 필터 처리가 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거 역시 값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4x8 위치에서 이 노이즈가 적용된 4x8 위치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졌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미지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막 무수히 뿌려져 있던 노이즈들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미지도 어느 정도 흐릿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한 이미지인데요. 노이즈는 제거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 흐릿해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장 함수였고, 그 다음은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린 커스텀 미디엄 필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역시 값이 생기게 됩니다. 4x8 위치에 해당하는 값, 아까 노이즈가 있었던 이미지는 0이었죠. 이것이 이제 돌아온 것을 보아 어느 정도의 필터 적용이 됐다는 것을 일단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든 함수의 경우 결과값이 더블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형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함수 내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uint8 정수로서 바꿔주는 작업을 거쳐줍니다. 그러면은 uint8로 바꿔주었고 그 다음에 이것 역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이 내장 함수로 구현한 이제 노이즈 제거를 한 것이고 우측이 제가 같은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입니다. 좌우의 이미지가 육안으로 봤을 때 비슷하기도 하고 둘 다 이 노이즈가 좀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조금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이미지 그 행렬이 두 개가 완전히 같은지를 검증하는 함수로서 is eq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is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두 행렬의 모든 값이 같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eq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tf라고 하는 변수 1, 즉 true라고 하는 의미의 값이 반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값이 완전히 동일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우는 4x3 필터를 적용하고 패드 옵션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똑같이 4x3을 필터 크기로 하고 패드 옵션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실행한 결과입니다. 원본 이미지, 노이즈가 첨가된 이미지, 그리고 내장 함수로 필터 처리를 한 이미지, 제가 만든 처리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두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결과값도 동일하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력 이미지만 넣어줬을 때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로 노이즈를 제거한 이미지와 제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이미지가 비슷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행렬이 동일하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트랩으로 구현한 미디엄 필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